오늘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치 참여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도 정치를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선생님, 정치라면 생각이 나는 게 뭐 있으세요? 정당들이 싸우는 거 보면 생각이 우리는 뭐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 참여겠죠. 사회복지사로서 정치 참여. 근데 제가 아직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사회복지사란 왜 실습 오셨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게요.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건데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 돕는 거는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라도 맞는 말인데, 선생님 급여 받아가지고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살기 힘들어. 그 어려운 사람 그 복지사 찾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두 사람 도와주면 나는 거덜나 버려. 그게 전체적인 개념은 아니라 이거지. 예. 우리가 정의 문화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택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정신도 들어가고, 3교대로 매일 종합병원에서 그 교대하는 간호사들이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시작을 했죠.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초를 다투면서 특수병동이라 할까? 그런데 치료하는 그 하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숨가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어떤 선의의 좋은 뜻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막 도와주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기자가 짓궂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숭고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40-50년 동안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 대답이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상을 받게, 그분이 아마 노벨상인가 받으셨을 거예요. 뭐 상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간호하는 일로서 내 앞에 병사가 피를 흘리니까, 그리고 뭐 전쟁터에서 전군 기자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간호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오로지 내 앞에 환자가 내 손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까 이 일을 해온 거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4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타게 되는 거고, 노벨상 달라고 그 일을 한 건 아니겠죠.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도 어려운 사람을 안 도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과정 중에 돕고 그렇게 사회복지사를 시작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최종적인 모든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강도를 만났어요. 사람이 진짜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내동경기 쳤어요. 죽어가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종교 제사장, 레이인들은 이거 지금 빨리 가서 일해야 되고 빨리 예배 집행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가죠. 레이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근데 한 사람,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안이라는 말은 그 당시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한테 물 좀 다오 했을 때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안에게 함부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우리는 또 야박은 같으네. 그걸 모르면 문화를 모르면 대낮에 이 사람은 또 남편 5을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우리 같으면 태가 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물 그리러 왔어.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물 들러 가라고 나왔는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 남자가 가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낮에 나온 물동이를 보면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저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감히 나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인 거기도 나오는데 앞에가 선한이 붙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근데 율법적으로 따지는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바쁜 핑계로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간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 않죠. 그럼 이 사람 한가하고 일이 없어서 그랬냐? 아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바빴든지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기름으로 싸발라주고 상처를 싸발라주고 들쳐매고 주막으로 와요. 주막으로 와서 이 주막 사람에게 부비를 주면서 지금 같으면 우리 치료비를 주면서 내가 가진 게 이게 단데 정말 사람을 살려다오. 잘 돌봐주라. 내가 사업을 끝나고 와서 다시 모자란 부비는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물론 직접적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지만 이분도 결국은 바빠서 위탁을 하고 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간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딱 물어요. 누가 우리의 선한 이웃이겠느냐? 이거요. 퀘션 마크가.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야. 근데 저는 늘 사회복지사를 생각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게 풍족해서 다 어려운 사람 만난 사람 다 도와주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봉사해야 되는 사역을 가지고 국가라는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알아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모든 부비를 다 대는 것과 우리는 그 모든 정책을 네트워크하는 거지. 도와주는 거지.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시는 집사님이 그러니까 일이 좀 터지게 먼저 이 얘기를 하면 오직 좋아요. 근데 목사님 경매당해가지고 진짜 우리 길거리 내려앉아야 돼요.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황당하지. 누가 그 말을 듣고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 집행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눈 감고 이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딱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위기가정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식을 이런 일이 당할 줄 알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몰랐으면 연결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랑의 열매로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직접 하지 마시고 지자체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시청으로 전화를 했죠. 그래갖고 뭐 위기자금 일시불로 300만 원. 아니 지금 다 내려앉게 생겼는데 이 가족에게는 위기에 버틸 수 있는 돈이 되죠. 한 달을 뭐 모텔에 가서 있던 여관에 가서 있던, 그죠? 위기자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가 닥치면 뭐 철저히 이렇게 많이 주지는 못해. 그러나 이런 것 이렇게 그 상호부조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기관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사가 모르면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내 거 있는 것을 다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죠. 또 한 케이스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간접 사례로 듣고 그렇게 도움을 주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듣는 것도 큰 지식이죠. 한 번은 이제 우리 기관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딴 애들이 그때쯤 되면 그 용돈 주는 걸로 만족을 안 해. 지가 더 벌라고 해. 그게 알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바 추하러 가는 시간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유행처럼 알바를 하니까 해보고 싶은 거 없고, 그 아이의 중요한 거는 몸이 좀 불편했어. 그러니까 스스로 알바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짱다리 이렇게 몸이 뭐 신체적으로 불편한 건 아닌데 걸음걸이가 안짱다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나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알바를 하고 싶다고 막 그래서 또 못하게 한다고 또 이게 또 수도비 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해보고 싶어 할 때는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패스트푸드죠. 이것도 찍히니까 또 말을 못하겠네.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패스트푸드점, 가까운 패스트푸드점 취업을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봐라. 내가 뭐 한 달이라도 해보면 뭐가 나오겠지. 그러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뭐 팀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일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동생들한테 하루도 일 안 했는데 막 엄청 또 허풍 떤 거예요. 나 취업했으니까 월급 타면 뭐 사주고 뭐 통닭 사주고 막 하루도 일 안 나갔는데 그냥 이미 입이 잔치판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배 동생들은 또 좋아라가지고 형이 이제 알바하면은 이렇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하루 딱 갔는데 하루 만에 잘린 거예요. 선생님 왜 잘렸을까? 하루 갔는데 열심히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뭐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 잘린 건 아니에요. 자, 아까 팀장한테 합격했다 그랬죠. 근데 팀장이 책임자가 아니고 대표자는 아니잖아. 그 매장에 딱 사장이 나온 거야. 근데 유니폼 입고 아이가 안짱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서빙을 하는데 불편하거든. 사장으로 볼 때는 매출액이 관련이 있으니까 팀장 부른 거지. 야,
면접에서 채용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야. 되겠냐? 기분 나쁜 식으로 얘기한 거야, 사장이. 자기가 채용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가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아이를 불러다가 나는 너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참 미안하다. 오늘 하루 일하는 거는 이렇게 챙겨줄 테니까 좀 다른 데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애 최초로 직장을 나간다고 알바를 나갔는데 하루 하고 잘린 거예요. 알바를 하루밖에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나한테 하는데 오, 내가 부모 같은 느낌이 들면서 웬만해서 나도 이렇게 꼬이지가 않는데 막 꼬이는 거야. 막 창자가 꼬인 것처럼. 이걸 그냥 쫓아가서 그냥 사장하고 단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조금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뭐 주스가 흘리냐, 그렇다고 뭐 통닭이 흘리냐, 잘 하는데 이렇게 젊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되냐. 그것도 한 달도 근무도 안 하고 하루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너무 상처가 내가 크더라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딴 데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지. 이제 알바도 나갈 힘이 없는 거야. 좌절이 되니까. 그럼 선생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 이게 현장에 많아.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이건 뭐 사회복지시험 뭐 이론 배워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재치도 있어야 되고 대책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선한 사마리아 역할도 하지만 사회복지사 니코르 뭘까요? 정책가요. 지역사회의 정책가를, 지역사회에서 정책가를 가로서의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가가 되려면 결국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해야 돼. 뭐 나 혼자 얌전 빼고 있는다고 뭐 알아서 해주는 거는 한 가지도 없어. 가서 울어야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일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시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사가 결국은 정치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당에 개입하고 당신은 뭐 무슨 파요? 당신은 어디 당이야? 이게 아니고 이런 그런 정치만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정치 생각나는 것은 쌈박질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정치판이 막 연락에 정치적으로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저 사람 말이 더 훨씬 좋네. 저 사람 말이 훨씬 그 사회복지 계획이 뛰어나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 수준의 구순이다 했다면서 말이에요. 쌈박질만 한다라는 소리는. 표로 이기기 위해서 남을 헛들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고. 아니, 사회복지 토론에 나왔는데 실컷 그냥 사회복지 토론에는 말을 안 하고 딴소리만 하다 끝나잖아. 대선 후보들 토론 나오고 이번에 봤죠. 예. 약점 딱 가지고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은데 나갈 때마다 그거 꺼내잖아. 어떻게든지 표를 떨어뜨리려고 당신도 이렇게 나처럼 나왔으니까 참 고생스러운데 같이 나왔는데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국민들한테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취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당신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해봐라. 80만 개 말이 일자리 창출인데 당신 어떻게 2030들을 취업시킬 건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건데. 둘이 아무리 옥신각신해도 판단은 시청자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 사람 말에 있어서. 자기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근무를 안 해봤는데 막 착착착착 나오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의 정책가하고 보좌관들이 필요한 거고 똑같이 전문가들이 입성해가지고 결국은
걸어다니면서 악수만 대표자는 하더라도 밑에 정책가들이 일은 할 거니까 그런 사람을 잘 채용한 것도 위대한 정치다라는 거지. 자기만 잘났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서로 요즘 뭐 이렇게 TV 틀면 누구 뭐 영입했네 뭐 요즘 나오잖아요. 영입한다고 했는데 뭐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뭐 혼외자다 뭐냐 또 긁어내리기 시작하죠. 뉴스에 보니까 아마 포기했다는 생각도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거 얼마나 이게 창피해요. 그냥 사람을 푹 뛰었다 그냥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시켜버린 거 더 돼요? 모든 국민들 앞에 까발려 버린 거였잖아. 참 정치가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렇잖아요? 정책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정치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정치에 참여 안 하려고 그랬지? 왜 선생님 참여 안 하려고 그래? 내 성향이 그래?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가 20년 해보니까 나도 피해도 많이 보기도 해보고 뭐 도움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혹시 이쪽 들었다가 이쪽이 패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할까 봐 기관들이. 쉽게 말하자면 뭐 표적 감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올까 봐 안 나서는 거지. 나는 분명히 A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쪽에 찍으려고 딱 머릿속은 있어. 근데 절대 나는 A당이란 말을 안 한다. 근데 후보들은 표시를 해라. 나를 만들어라. 투사로 나를 만들어 다오.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얘기해요. 이 당도 얘기하면 잘한다. 저기도 말하면 잘한다.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마지막 투표소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찍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너 이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다 부드러워야 돼. 표시내지 말고. 처음부터 적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활동하는 식으로 보이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 표 안에 들어가서 어떤 찍었는데 누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예? 오히려 군대 같은 데는 보면요. 막 그런 거 막 조장도 시키고 그런다 그러잖아. 독재 시대 때 보면. 예? 말은 민주주의인데도. 예.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혼나지. 그리고 다 요즘 뭐가 떨어져요. 승진도 잘 안 되고. 우리 시에도 내가 그런 사람 봤어. 뭐 국장으로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데 정치에 개입했다고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예요? 정치에 중립.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는 중립 안 지켜도 돼? 똑같아. 중립. 표시만 내지 말고. 어찌 이게 사람이 딱 후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들 입마가 그렇다고 이게 공식서상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티내고 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이니까. 공무원이잖아. 말 그대로 공인이잖아. 공무원은. 그러니까 자라 우르라 치우치면 안 되는 거지.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투표한 날은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니까. 나는 공인이야 그러고 여당 야당 중간에다 이렇게 찍어버리지는 않지. 그럼 또 바보지. 왜? 내 투표권을 포기를 하는 거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참 어렵다. 쉽게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정치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정치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어려워.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풀면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비교하고, 여러분도 좋은 말이니까 써봐.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비교하고 성취하는 장이래. 이게 정치래. 예?
이 학술로 또 하려니까 이것도 어려워지잖아. 정치가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비교하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마당, 장.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니들을 채워주는 장. 그러니까 후보가 가서 막 시장 같은 데 가서 인사하면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옛날엔 나라님 그래서 나라님, 우리 시골에서 보면 할머니들이 적당히 영화가 생각 안 나니까 나라님 좀 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다. 그죠?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감성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막 울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자기 어려운 가정사들 얘기하고 막 울먹이고. 이것도 큰 운동이거든. 여자들은 또 감성에 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에 아주 감성 때문에 엄청 손해를 봤죠. 형수한테 욕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반대로 또 엄청 깎여먹는 거지. 싸가지가 없네 저거는. 그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이거를 만회하려니까 이제 또 감성으로 또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또 정치라는 이제 학자가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픔의 결정체다 정치는. 같이 경쟁해가지고 안 돼봐요. 재물 날리는 것은 두 번째고 엄청난 밀려오죠. 정치는 불만의 결정체다. 불만의 결정체. 인도의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 정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유명하죠. 뭐로 유명하죠?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뭐 폭력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고 비폭력으로 그 사람은 표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분명한 색깔이 있고 뭔가 분명히 감성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조절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둥그런 안경 딱 쓰고 여기 반쯤 내려온 거 보고 나는 그 책에서 봤던 이미지가 항상 반쯤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깊은 상념에 젖어 있는. 그죠? 그래서 인도 간디는 정치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디라는 사람은 정치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요즘 우리 후보자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거잖아. 뭐 시장 가면 같이 울어주고 뭐 내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할머니들이 나라님, 대통령이란 말도 안 해. 나라님 잘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 간디가 감성적인 것을 했잖아요. 정치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투기하고 뺐나 해가지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다 드세요 이제. 냄새 다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를 실감 있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 어마어마한 예산이 됐잖아요. 또 최고 예산으로
통과는 됐죠. 정치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을 균형, 이게 예산마다 다 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 있게 잡아주는 것이다. 이번 예산이 선생님 얼마야? 대략? 응? 그래가지고 월급 받겠어? 나라 예산이 그래도 뭐 이렇게 맨 위는 알아야 되잖아. 몇 조 원이에요? 선생님 몇 조 원이에요? 아니 2, 3일 전에 결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응? 그리고 호봉제 달라 그러겠어? 응. 600? 응. 이게 지금 나는 300조부터 봤었거든요. 쭉 보면 아주 몇 년 안 됐는데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응. 근데 아니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호봉제 왜 안 주는 거야 라고 봤더니 이번에 소상공 준다는 것이 6조 원 잡아놨더라고. 근데 몇 조 원으로 바뀐 줄 아세요? 그 뭐 이재명 뭐 표 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뭐 30조 원인가 여당에서 더 잡았다 막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퍼주기식 예산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6조 원 잡았던 것이 60조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60조 원 그러면 뭐 하다 요즘은 돈이 감각이 없어. 뭐 몇백 조에도 뭐 그거 다 돈 우리 못 세고 죽어요. 그 돈이. 선생님 이해가 가? 그 지폐가 이렇게 쌓아놓은 500원짜리다 그러면 그거 세는 것만 해도 몇 년 걸린다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다시 잘 살려면 문을 닫았던 소상공들이 문을 열어야 뭐 세금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는 막 이 부동산 세를 막 올려가지고 막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소상공들이 죽으면 큰 대기업 몇 개가 하는 것 같고만 살기는 너무 빠듯하죠.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돈을 일단은 주고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가 뭐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은 빨리 돈이 회전되는 대로 돈을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는 공짜 돈이 60조 원이 아니고 정책에 보면 연 1%대 연 1%대 뭐 3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최고의 은행에서는 도저히 은행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그 이유를 주질 않아. 예? 연 1%대. 예. 예금도 더 준다고. 그 이유 1%는 더 준다 이 말이지. 근데 빌려주는 것을 1%대 준다는데 지금 선생님 지금 몇 %대 올라가 있어?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서 정식으로 받으려면 몇 %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3점 몇 프로 뭐 어떻게 지금 한국은행원이 0.3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야.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주는 이율이 1%라고. 근데 우리를 1%에 빌려 주겠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1%대, 연 1%대란 말은. 뭐 돌아가는 걸 알고 그 말을 이해를 해야지. 에?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꾼만 할게 그러면 은행에서 누구에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안 붙이고 그런 뜻이야. 그 돈이 60조 원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600조 원 속 10분의 1이. 에? 아니 국가가 공짜로 주는 돈 아니야. 1% 이자는 받아. 그러니까 국가는 절대 손해는 안 보는 거지. 그 돈을 뿌려도.
이자를 1% 받으니까. 근데 1%는 우리 아버지여도 그 돈을 은행장이라도 안 준다니까? 그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라는 거야. 그냥 뭐 50만 원, 이번에 뭐 10만 원 줘서 이거 뭐 그 소비성 그런 돈이 아니고, 다시 가게를 할 수 있도록. 겁나서 하겠어? 못하지. 봉이 장사하는 사람들만 이번에 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하다 보되 복지시설, 뭐 일반 공무원들, 뭐 10원이라도 감소당했어? 없잖아. 급여는 작지만 그대로 다 받은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응어리가 져 있다고. 국민이 하나 되기에는.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이거 집행해봐. 망한 사람들이 세금 내겠어? 안 내지. 그러니까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왈가왈부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해도 그 부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어제 찍어봤는데 한국은행에서 1%대 올라가면 우리가 6%대까지 갈 수 있대요. 3점 몇 프로는 보통 빌려줬을 때야. 지금 3%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또 실감이 안 나. 예를 들면 내가 집산이라고 3억 원을 빌렸어. 그러면 3%대면 3, 3원 9. 90만 원을 이자 내면 됐어. 그러면 월급 타서 이자를 내가면서 내가 그 집을 살아갈 수 있죠? 6%대로 올라가면 3, 6, 18, 180만 원이야. 이자가. 그럼 60만 원 냈다가 180만 원 낸 사람은 일할 희망이 없어. 해도 남는 게 없잖아. 가만히 있어서 이자를 두세 배 올라가 버리면 완전히 이게 사기를 꺾는 거죠. 그래서 이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두 사람 영향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그렇게 이자를 2배 반, 3배를 낸다 그러면 지갑 열겠어요? 그걸 갚아야 되니까 먹는 것조차도 오이를 들었다 놨다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지. 기쁨이 없는 거지.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율 올라가는 거, 물가 올라가는 거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물가가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기름값을 억지로 낮추고 있잖아요. 낮출 시기가 아니거든. 근데 그것마저 타고 다니는 것마저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 쓰는 기름마저 올라가 버리면 이율 올라가, 통공비부터 올라가, 교통비부터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면. 정부도 이중정책을 쓰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농촌에서 그 벼를 비싸게 사가지고 일부러 농민들을 보존해 주잖아요. 똑같아. 기름도 마찬가지고. 당장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막 사람들을 첫날 싸게 준다니까 차가 엄청 멀리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 번만 몽땅 채워놓고 한 번 쓰고 그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정치는 지나치게 모자람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한테 쌈박질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 자, 공자는 또 좋은 말을 했는데 아까 인도 간디가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좋은 말이잖아요. 슬픈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 그래서 간디는. 근데 공자는 뭐라 그랬을까? 예. 우리가 뭐라 하면 공자왈, 맹자왈 그러잖아요. 공자는 뭐라 그랬을까, 정치를? 근데 좀 어려워, 이 사람은. 역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간디처럼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뭐라 그랬냐?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도 배웁시다. 내가 처음부터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끝난 것이 아니야. 또 있어.
멀리 있는 사람은 못 가. 반대니까. 슬프게가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거야. 우리 국회로 가지 않아. 올려달라고. 에? 정치인한테 다가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부하게 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뭐 공자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 이번에 우리가 LH 사건 터졌을 때 선생님들 깨닫잖아. 이 정보 하나 흘리는 것이 미리 계획 알고 근처에 가서 샀잖아. 다 걸려드는 거지 나중에는. 공인이니까 절대 그렇게 못 사게 돼 있잖아.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땅 사는데 공무원이라고 못 사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이? 고양이에게 완전히 생선을 맡기는 거지. 좀 억울한 점도 있더라고 공무원들. 그죠? 똑같은 돈인데 왜 나는 못 사냐. 그러니까 이 중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먼저 소식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선점하게 되잖아.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거. 이게 정치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복지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책이 있잖아. 생활복지사, 팀장, 과장, 또 뭐 관장, 더 올라가면 사무장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려면 도를 통해서 도의원들, 정치인을 통해서 내가 소식을 알아야 돼. 임원들은. 그죠? 저 혼자 알았다고 회원들한테 말 안 해주고 야, 이 빅뉴스 나만 간직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단자 되는 거야. 알면서 기쁘기도 하고 더 회원들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임원들이에요. 이번처럼 큰소리 빵빵 쳤는데 예? 단일임금제 안 재고 그럴 때 결정 딱 됐을 때 나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제주도 또 워크샵 날 또 밤중에 이걸 발표하고 아무리 국회 마지막 그 회의한 것 좀 보려고 하는데 날새기하도록 결정이 안 나. 예? 잠 못 잤어요 나. 그래가지고 커피 2잔 마셔보라가지고. 예. 아니 잠을 자야 내일 좀 힐링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내가 이걸 힐링하러 왔나 이거 도대체 이거 정책 때문에 이거 잠 못 자고 앉아 있으니 회원들이 그걸 알겠어? 모르지. 근데 딱 결정됐다고 메시지가 온 거야. 밤 2시쯤. 누가 밤 2시에 메시지를 하겠어. 이런 일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래도 잠이 안 와 죽겠는데 그거 딱 받고 나니까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밴드에다 올리지? 어떻게 카톡방에 올리지? 근데 안 올리면 사람 기다리고 있는다는데 안 올리면 그것도 또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지. 저번에 공청회에서 홍보제가 하기로 얘기되는 거 아니었어요? 에이, 아직 멀었어. 이번에 중앙에서 한 거고 또 올해 추경도 있고 뭐 1월 달에 대선이고 6월 달에 도지사 선거잖아. 2번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중앙회 예산은 끝났잖아. 더 해줄 수가 없어. 거기다 대놓고 3번 두들겼잖아. 그러니까 두들길 때까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숨죽이고 들어봤던 거지. 쉬쉬 해가면서 혹시 우리 부처 예산 깎을까봐 회장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에? 우리는 이제 감각이 있잖아. 아이씨, 맨날 해마다 그래봤자 뭐 맨날 마지막에 안 됐지 뭐 이러면서 안 돼.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으니까 절대 입 열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또 알면 우리 예산 깎이니까 가만히 있으래. 마지막 3번 뚜르륵 가야지. 아니 근데 날짜가 두드러겼는데도 안 주는 거야. 정보를 중앙회장이. 내가 전화했지. 숫자만 얘기해봐요. 단일임금제 됐어요 안 됐어요? 몇 프로예요? 그러면 아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걸 아니까. 겨우 노력했는데 뭐 국회에서 0.2% 뭐 합해서 뭐 7.6%래. 7.6% 딱 해보니까 연 12개월로 딱 나눠봤지.
연 예를 들면 3천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 그걸 곱하기 11로 하면 나오잖아, 급여가. 예, 통해서 뭐 사대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른 것만 하니까 겨우 그룹 보면 한 18만 얼마. 예, 사대보 빼고 그러면 뭐 한 10여만 원 오른 거지. 예. 운영비는 얼마나 올랐지? 봤더니 15,000원. 15,000원. 해마다 10,000원은 올려주란 말 안 해도 올려줘. 국가에서 그냥 물가 상승분이 아니잖아. 최소한 물가를 올려주려면 7%라는 말은 겨우 물가 상승분이야. 인심 써가지고. 아니 지금 주부들이 가가지고 뭐 살라면 오이 이거 뭐 5개 뭐 2,000원 했던 게 지금 보면 3,000원 4,000원 하니까 배가 올랐잖아요. 200%가. 그러니까 이거 10몇만 올려준다고 이거 오른 게 아니지. 우리가 바보지. 예. 그래도 안 오른 데 비하면 이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지. 예. 제대로 올린 건 아니잖아요. 자, 사회복지사의 그게 한계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매너리즘. 네, 대통령도 이제 뭐 한번 매너리즘 빠진다. 이제 곧 퇴임할 것 같으니까 힘 안 써. 네, 그런 요즘은 그런 정치에서는 안 되겠죠. 진짜 오늘 딱 옷 벗는다. 그래도 그날까지 마지막 결제 뭐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자기한테도 떳떳하고. 뭐 그거 끝날 것 같으니까 뭐 예산도 뭐 누가 올라와도 뭐 후임자가 하겠지. 도지사도 지금 경기도는 6개월 공백이 생겼잖아요. 후지사가 하고 있잖아. 절대 예산 손 안 될 거 아니요. 내가 할 거 아니니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지사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직무 대행이지만 대행 자체가 도지사인 거요. 응? 그거 지금 뭐 이렇게 출마해서 나가서 임시 그게 아니라고.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요, 대통령 했다고 나와요. 6개월이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거. 그래서 지역 활동들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이드로 해요, 사이드로. 예? 무슨 사회복지사 합창단. 예?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야. 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다. 정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아셨죠? 그래서 요즘 우리 정치하는 사람 시의원, 도의원들 보면 뭐 자원봉사 한다 단장 해가지고 뭐 쓰레기통 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하천 정화한다고 그러고 쓰레기 줍고 회원들하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아니 시의장 했던 분이 쓰레기 줍고 뭐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다 그런 활동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지역 사회 활동이니까. 그리고 토론에도 참석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정치에 사회복지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뭐 가서 그냥 으쌰으쌰 그냥 도와주면 내가 정당에 활동을 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근데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정당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전에 뭐 후보 나가려면 뭐 이게 가입이 돼 있어야 돼. 오늘 갑자기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정당을 선택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하고 당원에 가입해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겠죠. 당비, 당원 모집. 어느 날 어제 나한테 메시지가 하나 갔어. 모 지역 당원 연수해야 한다고 참여하라고. 네. 그거 어떻게 알았지? 내 또 조선화번호에다 보고 메시지. 강압적. 나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쓴소리는 해도 좌로나 우로나 딱 표시나게 지금 그렇게 하면 그 대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원에 가입하고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도 내고 지역 내 영역 넓히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철학을 얘기하고 나를 무조건 찍어라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통해서 넓히는 거죠. 그리고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에 나가서 주장할 로드맵을 작성하고 나를 도와줄 협력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 백그라운드가 작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집안이 낮은 사람은 그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죠.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어. 우리 지금 실습 밴드에 한 300명 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똑같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생각은 여기서 실습을 한 거지만 있잖아요. 이게 호소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용을 해라 그래요. 사회복지사들. 딴 데 아니잖아요. 다른 밴드가 아니잖아요. 공통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160시간을 이수한 거예요. 정치학과처럼. 무엇으로? 사회복지 이론을 이수한 거잖아요. 실습자, 사회복지사로서. 이해돼요? 네. 단순한 것이 아니지. 이렇게 모이는 집단들이 쉽게 있겠어요? 160시간을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내가 현장에서 듣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160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을 잘 양성해서 여러분도 기관에 가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넓게 보면 어떤 사람이 또 우리 사회복지 한 사람이 정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면 또 한번 너 실습할 때 정신 잊어먹었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니까 야야야 막 까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뭐 얼마나 농담도 또 진하게 많이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성폭력 죄로 다 들어가.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니나 나나 뭐 그냥 빼먹게 친구들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야 또 친근성이 있지. 거기서 무게 잡고 뭐 누구누구 뭐 박사님 뭐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동창회 보다지. 그러면서도 초등학교 때 참 짓궂게 했던 남자들 여자들 거기 오면 다 만나잖아.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진짜 평생 몇 번 하고 죽을까? 정말 한 번 하고 죽을 수도 있겠더라. 쉽지 않아요. 동창회 나가는 게. 근데 밥 먹듯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정치하는 사람. 일부러 찾아오지. 그 지역사회 세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축구 조기에 뭐 무슨 배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돈 내면서 하잖아. 그래서 내 지역의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야 되고 나의 지역의 내 인맥을 넓혀가야 되고 정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정치를 하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 얻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그죠? 아니 누구 아빠 이랬을 때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시의원만 대봐. 남양주 시의원 이렇게 공인으로 터트리니까 꼼짝없는 거예요. 그에 따른 가족들도 피해가 얼마나 커. 그래서 이제 시 지자체는 대부분 선출직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이 시의원이 된다라는 것은 내 구역 내에 뭐 몇 개 동이라도 그 주민의 대표가 되는 거지. 시의원이란 말은 주민의 대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저읍 지금 막 뭐지? 지하철 지금 완성된다고 어쩌고 저 김한정은 뭐 몇백억 끌어왔다 그러고 뭐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가서 일하는 거지. 근데 뭐 저기 진접역 지하철 놓은 것이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지금 진접 완전히 개통되면 여 산흥역은 지금 내려서 버스 타고 가고 있거든. 오남리로. 안 오지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갔다 이거. 우리 진검만 이용한다 그러면 산업력 아셨죠? 그러면 결국은 진접 상권역 주변의 땅이 엄청 오르겠죠. 삼척 동자도 알아.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이제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빠져나가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발도 되지만 소식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전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참여자가 되고 이 정치 시의원은 예를 들면 지역사회면 결정자가 되는 거지. 정책 참여자이면서 결정권자. 이 권한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진접 예를 들면 지하철 끌어오는데 그게 1, 200이냐고.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결정한 사람도 국회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이 사람이 결정권자죠. 시장이 하는 거 아니요. 국회의원이 그건 해야 되잖아. 국회 가서 예산을 따야 되니까. 시장도 국회의원한테 막 사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좀 많이 끌어달라고. 내가 연합회장한테 하다 진짜 주는 건 적고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아동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제 내가 그런 거는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 같아. 시장님 딱 비슷하게 앉아가지고 센터장님 뭐가 지금 당장 필요하나? 밥할 사람부터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딱 그랬지. 어이? 그러더라고. 밥할 사람 없잖아. 내가 애들 밥하다가 공부 가르치다가 문장을 놓고 설거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죠. 국장님, 저거 국장님이 수첩에 적으면 이틀 뒤에 바로 시행이야. 법이 필요 없어. 시장님 입에 나오는 말이 법이더라고. 그 다음에 바로 일자리 보내줘. 그때 내가 알았지. 아, 이거 시장님 입이 법이네. 그게 빠른 거야. 뭐 공무원들 주무관 찾아가면 뭐 예산이 어쩌다고, 또 과장 찾아가면 뭐 예산이 어쩌다고 다 핑계대. 시장님은 예산 뭐 이런 말 안 해. 최고의 시의 아버지니까 국장 이거 저거 시행해 하면 법이요. 그렇다고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응? 선생님, 남양주시 예산 이번에 2조 원 넘었다고 그랬어. 1조 원에서.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졌다니까. 1조 얼마에서 2조 얼마더라고 예산 발표한 거 보니까. 아이고, 이제 됐나 보다. 왜? 지자체도 예산이 올라가야 되거든. 국비가 우리 예를 들면 호봉제로서 예를 들어서 40만 원씩 올린다. 그러면 국가 10만 원. 도에서 예산 10만 원. 시가 예를 들면 20만 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협상 예산이 돼야 된다고. 뭐 갑자기 보건복지가 뭐 4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40 잡을게 그러면 도가 10만 원 또 시가 20만 원 준비됐냐? 오케이. 그래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무조건 잡아버리면 밑에서 다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산이. 예. 안 보는 것 같지만 시스템으로 통하고 있다고. 그것을 세계로 얘기하죠.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국비, 도비,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걸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물어볼 때, 뭐, 통예산을 얼마나 하면, 아니, 600조이 넘는데 우리 거 예산만 어떻게 알겠어? 몰라.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 올라가는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로 봤을 때, 예? 예를 들면 3대 6대 1. 그럼 누가 1이야? 지자체에서 1을 대라는 거야. 10원에서. 그러면 3은 도, 6은 국, 보건복지, 국가예산. 그러면 국가가 6대고 지자체가 3대고 남양주시가 1대라 그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거꾸로 6대 3대 1이 거꾸로라고 해봐. 6이 남양주시에서, 3이 도에서, 1이 보건복지부 일만 되겠대. 그럼 되겠어? 지금 가난한데 남양주시가 자립도가 50%가 안 돼요. 그 자립이 뭔지 아시죠? 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100원 들어가. 그런데 이 100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45원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머지 이 사업을 하려면 얼마야? 45면 55원을 끌고 어디서 빚을 내와야 돼. 그거 국가가 주든 도가 주든 그거의 자립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야. 100원 들어? 우리 지금 시 예산이 100원 있어. 그러면 도한테 하는 소리 안 해도 되고 국가한테 하는 소리, 우리가 우리 예산 갖고 할게. 지방 분권제고 지방 중심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사업하는데 도에서 국가에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 중앙 집권제 했을 때는 국가에서 하락한 대로 해야 돼. 예산도. 저기 낙도에 있는 사람이나 저 가평군이나 우리 남양주시나 저기 강남의 강남구나 지원금이 똑같다고. 중앙 집권제 했을 때는 그냥 주라간 대로 전달해주면 돼. 공무원들은. 지금은 아니잖아.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른 거야. 어떻게 똑같이 복지사 2급을 정해가지고 똑같이 8시간 근무하는데 누구는 200만 원 받고 누구는 180만 원 받고 누구는 160만 원 받고 저 산골짜기 같은 데는 150만 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환장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줄 때는 지역아동센터 얼마 줘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야. 통해산이라는 거야. 남양주에 예를 들면 2조 원이면 예를 들면 1조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양주의 모든 시설 다 주는 거 포함해서 중앙에서 딱 떨어뜨리는 돈 1조 원을 딱 떨어뜨려 줘. 네 알아서 해 이제 남양주시에서. 그럼 남양주시에서 이제 부서별로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20년 해보니까 뻥튀기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절대 예산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게. 모르고 막 데모는 가서 했지만 금방 해준다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뭐 뺀나 나와가지고 몇 사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막 그러고. 아니 이번에 당대표들 당대표들 20-30명 있는데 다 지역아동에서 그룹 보면 이분들 다 갔어. 불러서 국회에서.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워크숍 있으면서도 와 이번에는 됐네. 이게 없던 짓을 좀 하네. 예. 그리고 안심했지. 예. 근데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저기 기획부 장관님 앉혀놓고 막 압박하잖아. 언론에서 압박한 거 봤죠? 전번에 막. 그리고 막 오히려 막 기획재정부 장관 퇴출시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까지 압박했잖아. 같은 당에서. 근데 한편 또 나 이해가 되더라고.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100원을 딱 주고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100원 이상 돈이 없어. 근데 새끼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 계산을 해보니까 140원이야. 선생님이 가진 건 많이 있으면 내가 40원 내놔버릴게 차라리. 그러면 끝나. 근데 국가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100원 가지고 찢고 발기고 막 욕을 먹든 어쨌든 맞춰야 돼. 그죠? 그러면 한쪽만 예를 들어 지원 준다고 한쪽만 줘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찌끔 저기 찌끔 이렇게 주는 거야. 안 줄 수는 없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n분의 1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욕이 안 나와. 그걸 아니까. 처음에는 막 우리 회원들도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씨 거기는 왜 더 주냐. 우리가 더 힘든데. 에? 우리는 24시간 해보는 거고 저기 지역아동센터는 8시간밖에 근무 안 하잖아. 우리가 더 고생하는데 왜 우리를 먼저 줘야지 똑같이 주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무시간 소리 안 해. 딴 데 가서 이기주의 발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27개 이번에 연대에 가서
우리는 표가 없지만 우리 먼저 줘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연대 회장님이 너무 나를 기쁘게 했어.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워크숍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입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 27개 연대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워크숍 때 부르지도 않아. 대선 토론회 우리는 작년집 토론회 보니까 내용도 없어. 내용도. 그룹홈 협의회는 내용도 없더라고. 저항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나갔어. 응? 똑같이 경기도에 살고 똑같이 세금 내는데 아니 우리는 없어. 누가 뭐라고 한 소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회계한테 무조건 회비 넣어라. 1년에 20만 원씩 회비 내야 돼. 20만 원 회비 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그래서 무조건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번에 그 27개 연대 회장이 이거 찍히면 또 안 되는 거야. 나가면 또 안 되잖아. 오늘 감독님 비공개로 유튜브 올리지 마시고 오늘 이거는 나 잘못하면 찍혀 단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커피를 맛있게 시켜놓고 있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번에 이 안 된 거 알고 이제 경기도에서 단일임금제 안 되는 데가 꼭 이렇게 처리되면은 다 달라고 달라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줄 수 없잖아. 다 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이 핑계를 대는 거야. 해주고는 우리는 싶은데 예산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 말 못하게 하자. 그럼 뭐 방법이 뭐 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다 한꺼번에 안 해줄 거니까 그 27개 회장들이 협력을 하자. 양보를 하자. 올해는 아동만 해주세요. 먼저. 내년도에는 장애인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했어도 이미 됐을 거야 다. 이게 내가 20 몇 년째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양보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고, 우리 못하니까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찢어 발겨서 조금씩 그렇게 주는 거예요. 뭐 처우개선비 5만 원이 뭐요. 화성시는 70만 원 받고 있더라고. 30개 내가 조사를 다 했지 또. 근데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받고 있다는 소리 안 해요. 왜? 혼나잖아. 말하면 많이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강제로 내가 막 조사를 했지. 솔직히 얘기해라. 처우개선비 얼마 받고 있는지. 급여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 데는 뭐 20만 원, 어쩐 데는 30만 원. 11개 시군구는 아예 10원도 못 받고 있어. 가평군 막 저런 데. 야, 우리 자체 내에서 급여 말고도 이렇게 차이가 7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못 받고 있는 데는 소외감을 느끼겠냐. 이거는 같은 협의체라 할 수가 없다. 그냥 무시하지. 그렇다고 뭐 월급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호봉제도 못 받으면서 처우개선비가 70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남양주 옆에 버스 한정거장 가서 거기서 70만 원 더 적게 받는다면 누가 오겠냐 취업을. 여기 신내동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랬어. 응? 우리 그룹홈 이렇게 갔다 갔다 모아서 물어보다가 지금은 이제 처우개선비가 꽤 20 몇만 원 올라갔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5만 원 받을 때 신내동이 처우개선비가 29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 급여 말고. 우리 5만 원 주는데 그랬더니 놀래.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와버려. 응? 나 처우개선비 작으니까 안 와요. 그 말은 못해 참아. 알았어요. 그러고 가. 내일 안 올게요. 그 말이지. 자기 자존감이 있으니까 뭐 적다 많다 말 안 해. 근데 놀래. 오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버스 두 정거장 떨어져서 산다는 죄밖에 없잖아. 근데 선생님도 힘들어. 아이들도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다 같이 힘든 거지.
이 선출직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권자가 된다. 그리고 예산을 정책뿐만 아니라 뭐예요? 시 공무원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시 공무원은 그냥 예산을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올리기만 하면 예산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잖아요. 시의회. 시의회에 누가 있어요? 시의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예산의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시의원이. 배지 달고 그냥 급여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막 웬만하면 막 복지사들이 나가야 돼. 정치인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1, 2년 근무하다가 바닥을 알잖아. 얼마나 이 최저급여가 힘든다는 거 알잖아. 그 사람이 시의원 돼봐.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역에서의 도와주는 사람, 지역의 조력자, 또 한편에는 민원의 해결사.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요. 시의원도. 그래서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야. 민원을 보내면 반드시 답을 해줘야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뭐 며칠 이내에. 여러분이 이제 뭐 허가 내려고 뭐 이거 다 해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허가 내려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맨 꼭대기 위에가 반드시 그게 써 있어. 몇일 이내에 처리. 뭐 7일 이내, 뭐 3일 이내. 이 문서에 따라 다 달라. 그런데 7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이. 이? 근데 내가 해보니까 요령껏 연장을 하더라고. 이? 자, 이거 신고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딱 갖다 주면 하루 가죠? 한 3, 4일 지났어. 그 이제 며칠 남았어? 3일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촉박해지잖아. 이거 빨리 7일 이내에 내줘야 되니까. 실사도 하고, 현장 나와보고, 재보고,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처음에 서류해오세요. 그러고 이제 완벽하게 몰라, 우리는. 그러면 하루 남았네. 김 선생, 서류 냈는데, 이거 뭐 하나, 뭐 평면도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해오세요. 그래. 어이구, 씨. 또 그 평면도 하나 때문에 또 가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씻거든. 그러면 다시 수정했으니까 또 일주일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으로 안 끊으려면 완벽하게 서류가 무엇인지 필요한지 정확하게 묻고 준비를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낸 줄 알았더니 뭐 3개월이 걸리고 또 뭐 구조가 잘못됐네, 건물이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 9개월도 가. 9개월. 응? 9개월이 가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9개월이 연장이 됐어. 허가 못 내고. 그럼 어떤 피해가 오죠? 첫 번째, 새 9개월치 무조건 내야 돼. 왜냐하면 서류 넣을 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야. 끝난 상태에서 9개월이 딜레이 돼.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씩 올 세다. 그러면 2천만 원. 예. 광역 단체장은 임기가 4년인데 3선 제한. 이번에 3선 됐네. 그러면 이제 끝이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죠? 이제 끝나면 또 이제 도지사 나오려고 그러고 또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건 할 수 있어. 연장해서. 어쨌든 시장은 3번이 끝이다. 12년이 끝이다. 4년에 3번. 기초의원. 아까 있죠? 시의원은 몇 년이에요? 시의원. 시장하고 임기가 같아야 되겠죠? 견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4년이야. 똑같아. 시장도 4년이고. 근데 아까 국회의원처럼 이것도 완전히 공무원 편의주로 해놨어. 제한 없어.
예. 시의원도 10번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 이것도 너무 길어? 몇 년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2번? 길게 가면 훨씬 안 좋아. 길게 가면 부정이야, 길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뽑는 사람 교육감 있죠? 교육감도 임기가 4년인데 여기는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좀 높이 가면 있어. 이게 또 그렇더라고. 아까 국회의원만 제한이 없어 이거. 누가 법을 만들어? 누가 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한 안 해놓은 거야. 응?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뭐 연수를 줄이자.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줄이자 그러겠어. 교육감은 임기가 4년인데 이것도 저기 시장하고 똑같아. 3선 제한. 예. 3번 해먹으면 끝이에요. 더 할 수가 없어.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지자체 우리가 이제 복지사라면.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이번에 3선째다. 그러면 가서 이제 이렇게 말이 달라져야지. 이번에 마지막이신데, 진짜 도지사로 나오려면 잘하셔야 돼. 우리 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도지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격려도 해주는 격이 되면서 마지막 부담을 확 주는 거지. 그러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권한이 뭘까? 주민을 대표하는 거고 예산을 승인하는 거고, 그죠? 나라 세금을 승인하는 거야. 승인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렇게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90%가 80% 이상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싸움을 안 해. 승인 안 해? 그럼 알았어. 우리 단독으로 해버릴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국민의힘이 끌려가는 식이 되는 거지. 비유 맞추려고. 그리고 의원이니까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저기 시의원은 이거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나라의 지방의 이 지자체 헌법이 뭐예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사회복지사들은. 이게 우선순위거든. 지방에서 돈 나가는 것은 국가 헌법이 필요 없어. 법률도 필요 없어. 저기 사회법도 필요 없어. 아동복지법도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있어야 돼. 지방에서는. 시에서 돈이 나가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고. 두자. 아니 이거 시험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공부 이거 사이버에서 이거 생각 안 나요? 두자라니까 두자. 그럼 더 힌트 줘? 지읒자로 시작해. 지읒자. 답이 안 나오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회복지사님은 지읒자까지 가르쳐 줬는데 생각이 안 난다? 조자. 조례. 아셨어요?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아이고 우리 슈퍼바이저 지읒자까지 가르쳐 줬는데 뭐 조까지 가르쳐 줬네. 조례. 조례가 지방 헌법이에요. 헌법이 제일 우선이죠. 그러니까 조례법에 딱 주는 것이 안 정해져 있네. 그럼 못 주는 거야. 근데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뭐 헌법 없어. 복지사 우리 남양주시 복지사 주라는 소리가 없어. 근데 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비를 주기로 한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 그러면 나라가 거덜나더라도 줘야 돼. 빚을 내서라도 줘야 돼. 그게 조례야. 그러면 이제 답이 오죠. 에? 가서 데모하기 전에 뭐를 제정하라? 조례를 제정하라. 시조례를 제정하라. 그룹법협의회 조례, 지역아동세대 조례, 뭐 노인복지의 조례. 아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자고 그러면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요. 왜 싫어해? 시의원들은 이 조례가 밥그릇인 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나 임기 중에 이거 조례 제정했다. 아셨어요? 좋아하라 간다고.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요. 맞잖아. 예산에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고 바보들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고 이루 불지르잖아. 그럼 우리는 뭔 말인지 알잖아.
아, 기회는 이때구나.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는 거지. 예, 그럼 조례 제정하면 시의원들 전체 모여가지고 통과를 시켜. 그럼 뭐 시장이 반대할 수 없고 과장이 반대할 수 없고 공무원들이 반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예산 더 주세요라고 손 비비는 형이지 못 줘요. 이거 형태는 시의회에서 하는 거라고. 시의회에서, 예산과에서. 아셨어요?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이 한, 예를 들면 예산부서가 40개다. 그러면 40개에서 내가 얘기할 때 항상 이건 예산이 뭐가 같냐면 풍선과 같아요. 풍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막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총 예산이 이게 전체가 2조 원이다. 그러면 뭐 행정부, 뭐 감사부, 뭐 어디 쭉 있지 않겠어요? 마동부 이렇게 부서가 있어. 근데 올해 딱 2조 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면 3조 원, 4조 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예산을 그렇게 갑자기 뻥튀기 할 수가 없다고. 여기서 뭐 2조 2천억이면 2조 4천억 원 조금씩 올라가는 게 예산이. 근데 이미 예산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 예산이 100억인데 지금 150억을 가져와야 돼. 근데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아동 예산만 50억을 플러스해서 주면 니코르인데 우리는 예산이 20밖에 안 줘. 20억이. 그럼 30억이 모자라잖아.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30억을 어느 부서에서 뺏어와야 돼. 근데 오늘 작년까지 똑같이 예를 들면 운영비를 200만 원 줬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뺏어가가지고 이번에 150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 그 부서에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못 뺏어와. 그래서 예산이 못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임원을 하다 보니까 나 이거 깨닫는데도 꽤 오래 걸렸어. 근데 여러분은 취업도 안 해서 깨달았잖아. 내가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임원한다고 막 머리도 두르고 저 회장이 똑똑하니까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이게 단번에 50억이 늘어서 되려면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20억을 중앙정부에서 받았는데 이번에 세금 많이 받았다고 50억 준다고 그러네. 집안 예산 편성하세요. 돈 내려갑니다. 요 계획을 짜야 돼. 50억을 준다면 빨리 또. 그래서 내가 너무 기대를 했던 것이 이번에 어느 부서 얼마 이게 안 나오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앉아서 막 싸움한 거 밑에 막 써져 있는데 내가 자세히 읽어본 거야. 지방 예산 편성 11조 6천억 원인가 늘어났대. 오, 11조 원이 늘어났어? 이 1,000억도 아니고? 와, 이거는 뭔가 희소식이다. 그리고 넘겨 짚은 거지, 내가. 이번엔 틀림없이 될 것 같다. 그래가 회원들한테 또 혼난 거야. 우리는 몰랐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다고? 60조 원이 절로 가버린 거야. 상공인들. 불어난 거는 맞아. 이번에 엄청 불어난 거예요. 600조 원이면. 내가 몇 년, 3년 전인가? 그때 300조 원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5년 안에 600조 원 배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 뻥튀기는 엄청나게 늘어난 건 틀림없다고. 딴 데로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돈이 그걸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될라가면 돈이 되면 사건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또 돈이 안 주고 이게 이벤트 예산이. 아휴, 가만히 있어도 살 14kg가 빠져. 나 물 먹어서 빠진 줄 알았는데 고민하다가 빠진 것 같아. 머릿속에 고민하다가. 진짜.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마지막 고민을 해야 돼, 정치인은. 선거에 져봐요. 다 날려. 경제가 완전히 퇴직금 타가지고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돈네 8천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선거하다가 빚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되죠. 그래서 가족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정치를 하려면. 그죠? 이번에 봐봐. 대통령
사모님부터 힘들잖아.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뭐 땡그랑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갑자기 그냥 영군이라고 그러면 막 까발려서 완전히 털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잖아. 이제 여지껏 냈던 1억서까지 탈탈 털어버리잖아. 거짓말했다고. 이게 얼마나 참 무한한 일이야. 인간적으로 얻는 것,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정치활동 후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그러면 누구 추천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이 어려운 일을 추천했다가 이거 칭찬도 못 듣고 싸대기만 맞으면 안 되잖아. 근데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긴 한데, 쉽지가 않다. 성공하기가.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정치를 참여하는 게 어떤 게, 이번 처음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이. 처음이야. 내용, 이 강의 한 적이 없어. 다 유튜브로 내가 찍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정치 참여하셔야 돼. 제대로. 다 설명해 줬잖아. 몰라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되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하라니까 당장 도의원 나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목소리를 내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깨갱 하고 있지 말고. 꼭 여자들은 보면 차나 탈라 그러고 막 그런 일 임원해도 그런 일만 하려고 그래. 응? 그런 일은 누구나 해. 회장이 다 먹어. 그러고 이 머리 정치 쓰는 일을 도와야 된다니까. 아셨어요? 온 거 챙겨주고 뭐 도움되는 서류 책 있으면 주고. 응. 내가 27개 단체 가도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응?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도 뭐 간단히 임원들 소개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또 뭐 회식 뭐 할까, 거기 뛰어다니라 바빠. 그리고 더 이상 하는 일이 없어. 협의회 간사도. 아니요, 진짜 된 여자 같으면 한 사람 자원봉사 따라붙어서 그 일 하라 그러고, 각 부서마다 회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엇을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아이덴티티를 찾아야지. 그래야 간사 한 5년 하면 도의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차이라고. 내가 10년, 15년 동안 커피를 타고 이벤트 행사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과도기로 나갈 수 있겠는가는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똑같이 15년 근무를 해도. 아셨어요? 예. 굉장한 팁이에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오면 내가 그 일도 물론 하는 서비스 하면 좋지. 그런데 내가 기관장을 하고 시설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사람이냐, 아니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가, 거기 차이야. 에? 그러니까 시설장이나 대표가 물려주려고 할 때 누구를 주재하고 이렇게 물망을 할 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근데 이거 시설장 넘겨줘, 이거 나 없어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비리비리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넘기냐. 지금 몰라도 머리가 빨리빨리 샤프하게 돌아가면 가르쳐서라도 시켜, 시설장을. understand? 우리 다 시설장 그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김미연 시설장님 처음부터 생활복지사로 들어와서, 그 전에 있던 분이 원래 생활복지사였는데 갑자기 그냥 저분이 어디 간다고 처음에 그랬다가 취소가 된 거야. 그래서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분이 시설장이 돼버린 거야, 또. 사연이. 예. 지금 10년째인가 늦은 거예요, 시설장이. 순서로 보면. 그렇죠? 예. 두 분이 시설장이 생활복지사로 왔다가 두 분이 시설장을 만들어서 한 분은 독립해서 나가고 한 분은 의정부로 가고. 세 번째, 나까지 해서 네 번째 시설장입니다. 한강도. 예. 그룹홈도 지금 시설장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나? 우리 지금 여기 꿈나무 집은 권사님이시기도 한데 올해가 은퇴였어. 60세. 근데 권사님 3년 안 돼? 그랬더니 3개월이 부족하대. 또 얼마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막 내가 또 두들겼어. 가능할 수 있는 법이 없나? 그랬더니 뭐 일자리 뭐 어떻게 하고 청년 일자리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경력을 인정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설장 된 거예요. 자, 생활복지사에서 60에 아웃된 것하고 선생님 시설장 되면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응?
5년. 그러면 연봉 3,100 얼마면 200만 원만 잡고도 2,400이야. 그죠? 그럼 5년을 더 한다는 소리는 1억에다가 50원. 한 1억 3, 4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개월 경력에. 언더스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상관없어. 3년 경력 다 채울 거니까. 근데 50이 넘어서 하는 사람들은 55세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 경력이. 특히 3년이 안 될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1억 4, 5천의 급여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요. 모르셨죠? 이런 거 모르셨죠? 그렇게 가까이 온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실습이 많아. 그렇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3년 동안 붙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래야 점프할 수 있는, 5년 점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내가 3년이 지났을 때 시설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무조건 시설장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습 때부터 진짜 저 사람 요령 피고 영 아니네. 그럼 끝장이야. 실습이 면접이다. 아셨어요? 들어가서 3년이 시설장 자격이다. 속성 과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잘 풀리면. 그 내가 얘기해. 뭐 이러고. 뭐 좀 이렇게 하면 같이 좀 일해 봅시다. 내가 사이드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전개 어때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럼 좀 참 믿어봅시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콧대가 세가지고 뭐 안 믿어요. 저는 뭐예요? 뭐 저는 무게예요. 뭐 이러고. 답답해 죽겠어. 나이를 먹었는데도 50이 넘었는데도 뭔 말인지를 몰라. 꼭 이런 말까지 내가 해야 되나? 오늘 우리들은 내가 내 자리도 만들고 내 가정도 만들고 직장도 만들고 남양주 사회도 만드는 거요. 나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요. 누가 뭐 딱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제2의 고향이야. 2000년도에 여기 왔잖아. 그러면 산흥이라는 거지 진건읍을 내가 알고 왔냐? 나 모르고 왔어. 아니 어떻게 모르고 왔어요? 청량리에서 202번 딱 탔는데 지금도 종점이야 여기. 202번 저기까지 가면 원남역. 내리세요 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 떴어. 근데 종점이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잠자고 왔으니까 딱 보니까 앞에 보니까 논바닥이야 다. 저기 주공이차 안 세워줄 때거든. 늦게 세워졌어요. 우리 시설보다 더. 근데 동생이 임대 아파트 주려고 온 거야. 근데 보니까 어이? 1600세대인데 되는데 교회가 없네? 그게 이제 거기서 번뜩인 거지. 아무리 찾아도 건물이 없네. 교회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이 원래 2층밖에 없었어. 그리고 지금도 없잖아 주변에. 상가들 교회 있다가 몇 번 바뀌고 거기는 나갔고, 처음에 그 지하로 그 상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벽돌 2장 올라가는데 뭐 지어요? 그러니까 상가 짓는데. 그래요? 그럼 찜해야지 라고 계약서 쓰려고 그러니까 뭐 하려니? 교회 하면 또 안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린이집이요. 그래서 어린이집 어느 나왔어 나도 모르게. 근데 어린이집은 아닌데 진짜 어린이집부터 시작이 된 거야. 성교원. 그때 애들 막 10명씩 공고차에 태우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무지하게 고생했네. 처음에 모르고 성교는 해봤어야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뭐 몬테소리가 뭐 해가지고 맨날 뭐 사달라고만 해. 뭐 교구 뭐 볼풀 뭐 맨날 해주는데 나중에 다 버렸어. 그거 할 거 아니더라고. 먼지 많이 쌓이지, 공간 많이 차지하지. 괜히 옆집에서 어린이집 하면 그거 가서 보고 눈독 들여갖고 온 거야. 우리 뭐 있어야 돼? 뭐 교구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그래서 경험자가 중요하구나. 내가 이제 그런 사람 못 말하면 뭐 교구 사는 게 빠른 게 아니다. 그 인원을 빵빵 채울 수 있는 그 사이트와 주변이 있는가 봐라.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시작하면 안 된다. 투자가 아니라 이건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 그래서 이제 오픈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초창기 5년은 무지하게 힘들었네요. 진짜. 뭐 경험도 없어. 어린이집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무료 영어 공부방을 해야 돼. 돈은 한 푼도 시에서는 안 줘.
60만 원 간식비 주고는 없어. 땡이야. 인건비 10원도 없어. 예. 그래서 5년을 버티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버티다 보면 깡짜 생각도 나고 또 그만둘라고 해도 5년 동안 버틴 거 생각하면 또 그만 못 둬. 예. 악착하지 한다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 제1호 아동센터가 돼버렸네. 또 1호라고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 참 이게 참 별게 다 따라붙어요. 예. 지금까지도 제일 오래된 시설로 남아있잖아. 나한테 덕도 있어요. 그런 것은. 책임감도 있더라고. 또 오래 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입김 세다고 회장시켜준 거 아니야. 당신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당신 회장. 완전히 떠밀려서 또 회장하기 시작하잖아. 회장을 어느 정도 한 10여 년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랬더니 그룹홈이 딱 생기니까 그룹홈도 누가 제일 회장이요? 그냥 완전히 떠맡기는 식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만 회장하다 보니까 야, 도에도 뭐 회장이 있어야 된다는데 또 추천하니까 또 그렇게 떠밀려서 돼. 지회장만 내가 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회장 때 내가 어설프리 안 하거든. 진짜 지부장처럼 했거든. 다 누구 이렇게 그룹홈 세워진다 그러면 저 포천, 파주 다 가서 선물 가서 챙겨서 다 해주고 구해주고. 일 잘한다고 또 이제 또 또덕또덕 또 해준 사람 또 그만 못 두잖아. 그래가지고 퍼지고. 그룹홈 회비에 들어오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회비 10,000원 갖고 하래. 10,000원 갖고 중앙에서 7만 원을 받는데 우리 10,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경기도에 중앙에서 다 쓰고 돈. 그래서 열받았길래 야, 이거 우리 사업 안 하면 이거 완전히 굶어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아동복지협회에서 심리사업을 하더라고. 얼마 받아? 그랬더니 체육대회 5천만 원 받고 있고 심리사업 1억 받고 있고 해외 나들이에서 또 7천인가 받고 있고. 오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3억 가까이 되는 거야. 우리는 10원도 못 받고 있어. 쪽수는 더 많은데 170개 기관인데 저기는 23개 기관밖에 안 돼. 보육업회 고아원 쪽은.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우리도 프로포절 해. 안 되겠어. 사업 따야 되겠어. 그 심리사업 공동으로 떴길래 우리가 집어넣은 거야. 근데 도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낸 줄 알아요? 100점 만점에 작년에 사업했던 사람이 15점이든가 가산점이. 그리고 뭐 5점, 뭐 5점, 25점이 우리는 꽝이야. 100점 맞아도 75점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 팀이 또 나올 건데 보나마나 지겠죠? 우리 한나 선생님 머리가 잘 돌아가. 아빠, 이거 100점 맞아도 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얼마나 또 그 애는 독한 줄 알아요? 사람이 야쿠를 팍 죽여버리는 거야. 100점 맞아도 진다니까. 근데 왜 사업을 내냐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 이럴 때는 바보처럼 해야 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냈어. 그리고 심사위원이 붙은 거야. 근데 12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도청 직원이 못 들어와. 심사 과정에서는. 과장만 한 사람 딱 들어오더라고. 12사람의 채점 1200점 만점이 누가 점수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브리핑 해가지고 그 점수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후속타라고 늦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5분 빨리 갔어. 그 써놓은 거 보니까 우리가 딱 써있고 뒤에 보이더니 우리부터 하래. 먼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하는데 우리가 뒤에 좀 브리핑을 하면 앞에서 뭔 말 한지를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10여 년 사업을 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처음이고. 갈 때 네가 운전해라. 나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 이렇게 쓴 프로포즈를 뭐 영어 물어보면 영어도 모르면 심리학 용어는 많더라고 이게. 막 외웠어. 막 K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물어보면 뭔 말인지는 모르면 안 되잖아. 가면서 1시간 급조해서 공부하는 거야. 프로포즈. 그럼 물어보고 옆에한테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뭐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그래 전문가였으니까 이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막히지 않게 뭔가를 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내가 했고, 완전히 한 10년 사업하는 것처럼 막 노숙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 노란 거 색칠해가지고 물어보면 답변 잘해야 되니까 커닝 페퍼를 잘 만든 거지. 예. 그런데 이제 12사람이 딱 물어보니까 그거 떨리더라고. 나 설교 시간에도 안 떨리는데 1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사람이 떨리는 거야. 이게 돈이 참 야비하더라고. 돈 문제가 걸리니까 떨리는 거야. 이게 설교를 했으면 안 떨렸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만 다음 팀 가서 딱 끝나고 또 복도에서 기다려야 돼. 이게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아니 남 좀 발표하면 좀 들으러 가면 뭐가 어디가 덧나? 도움도 될 거 아니요. 근데 못 듣게 해. 심사할 때는 한 명씩 들어와서 점수를 매기니까 얼마 나온지도 모르고, 저 도의원이 지금 나를 지금 나쁘게 봐가지고 점수를 얼마 준지도 몰라. 근데 그때 그때 심사위원장님은 딱 눈이 마주쳤어. 그럼 사전에 좀 얘기도 하고 좀 통하는 사람이었어. 예. 그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 딴 사람 안 쳐다봐.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 거야, 일부러. 딴 사람 질문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예. 근데 나중에 딱 끝나고 두 사람 다 들어오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야외에 딱 세워놓고. 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만약에, 그룹홈에서 된다면 아동복지협회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선생님 무슨 생각이 들어? 이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싹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내 입장에. 무조건 한다고 그랬지. 강사로 초빙해서 하겠다고. 잘 옆에도 사업 경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 협회장님도 강사로 다 초빙해서 일을 하겠다고. 아니 내가 된 것처럼 말을 해버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죠? 예, 발표는 일주일 후에 도청 공지사항에 띄웁니다. 진짜 일주일 뒤에 딱 공지사항 띄우더라고. 우리가 된 거지. 예, 그래서 배신 안 했어. 야 강사 넣어라이. 아까 심사 때 넣는다고 그랬는데 또 그분 안 부르면 또 우리 괘씸죄에 걸린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4년 동안 강사로. 우리는 어차피 강사를 누군가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해장하고 적이 안 되고, 우리가 따냈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이 패소하게 했지만 자존감이 엄청 상할 거 아니에요. 10몇 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떨어졌잖아. 우리는 초보자고.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속 안 상하게 하려고 개인적으로 당신이 총 사업은 못해도 강사비는 이렇게 해서 다 챙겨주고 우호적으로 하고, 우리 심사위원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총평해다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잘 다 준 거지. 예. 이렇게 해서 1억 한 번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못 들어와. 거기서도 감히. 예. 우리가 또 170개소를 이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브리핑 안 하고 4년 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해까지 4년. 4억 사업이 그게. 예? 예. 아마추어지만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이 첫 번째 따기가 힘들지, 첫 번째 따가지고 그게 잘해놓으면 기본 3년은 가는구나.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1억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 예, 첫 딱 도전할 때 그거는 최소한 3년을 가니까 4억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다 잘해가지고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 이제는. 예, 10억 사업이 될 수 있고 20년 하면 20억 사업이 되는 거야. 심리사업 이걸 누가 없애려고 그러겠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이들 치료 사업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 성격을 딱 받으면 우리 딸 말 잡고 알았어. 100점 맞아도 75점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포기했으면 없는 거예요. 10원도. 그러지. 이번에 3회까지 그 자부담으로 음악회를 했거든요. 4회째 내가 대시를 했지. 야, 이거 우리 회비 10,000원 갖고 못합니다, 사업. 좀 해주세요. 도의원 덜덜덜덜 볶았어. 도의원들은 덜덜 볶으면 호봉제는 아니니까 그건 쉽잖아. 공무원 부르더라고. 연수호 때 딱 갔는데 그때
타이밍에 딱 말하는 거야. 예. 자기들은 표밭이니까 어디 가든지 행사하면 부르잖아.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도 담당자들은 또 꼼짝 와가지고 도의원이 부르면 꼼짝 못해. 그때 이거 예산 하락했는데 했어요? 안 했대. 그냥 우리 앞에서 혼나더라고. 그동안 한 달 있으니까 회장님 음악회 뭐 신청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도 처음에는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다고 또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돼. 예산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 달에 500 올라갔죠. 1,500. 애들 뭐 이거 요즘 다 커가지고 뭐 상품도 잘 받으려고 도 안 해요. 상금을 좀 주게 해줘 보세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오케이. 한 6, 700 배정하세요. 상금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도 시켜버려. 그러니까 정산하기도 편하더라고. 돈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상금으로. 계좌이체로 쏘아져 버리면 되잖아. 애들 상품. 기관에서는 그게 힘이지. 애들한테 돈 주는 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처음에 반나발에 단체 300명, 400명 택도 없대. 50명도 못 모이는데 음악회 하겠어? 그래서 아니 꼭 모여만 음악회 합니까?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지 모르세요, 팀장님? 유튜브를 어떻게 하냐? 어휴, 팀장님 그러면 또 꼰대 소리 들어. 얘들은요 기가 막혀요. 더 재밌어요. 그걸 하면. 그래요? 그럼 하면 도지사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축사는 써주는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과장님 하시면 되죠. 아니 저 국장님 하시면 되죠. 처음에는 도지사님 축사 받고 이번에 또 촬영팀이 가가지고 국장님 다 도위원장님 돈에 관련된 사람들 가서 잘 찍어야 돼. 이거 돈 주는 사람들 비유 잘 맞춰야 돼. 그래서 도의원 찾아가서 하고. 그랬더니 이제 한 번 그렇게 했더니 우리 사회위원장도 내 딸이지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촬영하는 거 오늘 하라고 그러잖아. 다 했어, 딴 사람은. 우리 감독님 또 한 거 쓰잖아. 화장하셔야 된다. 이거 잘 받으려고. 이거 갖고 왔잖아. 응? 화장까지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때는 진짜 운동장에서 이 롱 잠바 입고 해가지고 완전히 머슴식으로 나왔어. 그랬다고 또, 아이고, 준비도 안 하고 찍었다고 또 얼마나 또 나오니까 또 구시랑구시랑했어. 오늘은 양복 입었잖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유도 없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니까 하는데, 걱정이 돼요. 이제. 아유, 좀 내려놔야 되겠는데 하는데 이게 좀 딱 버튼 받아가지고 바로 더 힘있게 나갈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 아시죠? 예. 나는 정말 이 사업의 전문가도 아니고 복지의 전문가도 아닌데 어떨 결에 이렇게 탁 들어서 가지고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임원은 아니고, 코치만 좀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고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또 회원도 되고. 선생님 나중에 뭐 희망이 뭐예요? 그룹홈 운영이요? 아니면 뭐 어린이집 운영이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희망사항. 그러니까 희망이라 그랬잖아 내가.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도 나는 뭐 요양원 해보겠다. 뭐 그룹홈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취업이면 취업이 몇 년도 후에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센터 운영도 하고 싶고요. 센터 뭐 지역아동센터? 네. 아이고 지역아동센터 내 권하고 싶지가 않아. 2년 동안을 안 줘. 운영비를. 1년으로 찍었죠. 그룹홈 한 1년 만에 주더라고. 시험을 2년이요. 지금도 2년이야. 그룹만 주는 거예요? 그룹홈만 1년, 원래도 그룹홈도 2년인데 규정상 이제 그룹홈이 작잖아. 남양주가 다 해봤자 우리 그룹홈이 8개, 지역아동센터가 54개야. 예산도 어마어마 차이가 나지. 개소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룹홈이 작은데 그룹홈을 많이 하려고 달라들 것 같은데 왜 못한가 그랬더니 내가 가족이 어린아이가 적으면 이게 하기가 어려워.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가서 이틀, 3일 자고 와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게 힘들고, 이? 또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은 이게 훨씬 편할 수 있어. 이? 3일 쭉 근무하고 4일 또 쉬잖아. 그러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석사과정이라든지 뭐 공부를 한다 그럴 때도 유리하잖아. 이용센터들은 감히 어떻게 대학원을 다녀. 밤 8시까지도 일이 안 끝나는데. 그래서 나는 딱 이렇게 면접하면서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우게 길을 터주고. 지금 한 분은 인천 송도 쪽에서 오셔요. 그룹4 자가용으로. 그래도 뭐 매일 출근 아니잖아. 한 번 왔다가 3일 하면 4일 쉬고 그러니까. 그 대신 내가 딱 얘기를 하죠. 신앙여행 같이 하자. 딴 교회 뭐 나가지도 않고 뭐 이러면 같이 하고. 그래야 아이들과 이게 끈끈한 것이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봐야 얼굴 봐야 애들도 신앙도 좀 되고. 이게 이제 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아이들이 지식만 전하는 것이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룹4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대부분 학원 보내고 대부분 그래. 안센터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기도 바빠 죽겠어. 집에서 혼자 앉혀놓고 못 가르쳐. 그럼 뭐 서포트 멘토지. 근데 진짜 힘든 일이 있는데 그룹4 선생님들은 남자나 여자나 중1, 2가 되면 막 머리가 아파. 늦게 들어와. 때로는 가출해. 뭐 친구들하고 뭐 자고 안 돌아버려. 막. 그러면 이제 신경이 쓰죠. 응?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네. 가출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힘들면.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해놔. 신고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지. 신고만 해놓으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오겠어. 애들 안 놓고. 근데 선생님들은 아니야. 저보잖아. 벌렁벌렁한데. 잠이 안 오지. 이제 그런 일이 힘든 거예요. 밥 해주기 무슨 힘들어. 지금 코로나라 두 끼, 세 끼 먹지만 오전 8시에 딱 나가면 정시학교 해결. 센터 오면 센터에서 저녁 해결. 학원 가면 학원 갔다가 밤 10시, 11시에 들어와. 그럼 씻고 자기 바쁘지. 뭐 와서 또 공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힘들다. 별거 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집안일이 그게 아니잖아. 한 놈 한 놈 다 식성 다르지. 불평불만하지. 이거 셔터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한 놈씩 오는 게 아니잖아. 7명 같이 있잖아. 근데 지들끼리 또 토닥토닥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선생님 또 중재해야 되죠. 둘이 데려다 사가서 화해시켜야 되죠. 여자들은 한 번 삐지면 막 한 달도 가요. 한 달도. 남자들이 그래서 훨씬 쉬워. 남자 20명 할래, 여자 5명 할래. 나는 남자 20명 하고 말아. 뒤끝이 없어. 애들 말하면 혼내도 1시간 뒤에 또 헬렐레 하고 또 풀어줘. 여자들은 아니야. 목사님한테도 감정 쌓이면 한 달 동안 말 안 한다니까.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하려면 내가 진짜 애들하고 좀 맞는가를 봐야 돼. 애들을 이렇게 멘토해 준 것이 사명처럼 내가 좀 내 적성에 맞는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취업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노인 쪽도 있고 또 일시 생활시설 말고 이용시설로 가든지. 왜냐하면 어떻게든 9시면 6시, 7시면 퇴근하잖아. 그 이후로는 타치를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룹 보면 24시간 어떤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내 머릿속에 있잖아. 책임자로서. 그게 은연중에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50대 결혼 생활하고 애들 키워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극복이 쉬워. 근데 결혼 안 하고 미스 들어오면 같이 쌈박질 한다니까. 고등학생들하고 막 싸워, 같이. 그리고 요즘 애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막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예방주사를 맞고 이런 애들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면 예방주사 미리 맞고 들어오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천사같이 알고 왔는데 그러면 정말 일하기 싫어진다 이 말이지.
그럼 한 3일 일하다가 대표이사님 할 말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 가슴이 또 철렁해가지고 또 그만둔다는 소리가 안 틀림없어. 우리는 너무 힘들어. 이게 쌓이다 보니까. 말만 하면 톤으로도 알아버리잖아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요즘 거꾸로 얘기해. 그만둔다 말 말고 얼마든지. 그럼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극복해내면 지금 5살 먹어서 들어온 아이가 지금 고2고 벌써 퇴소하는 아이들 저기 지역아동센터하고 합해서 지금 올해 2명, 1명인가? 2명 41명째예요, 대학생이. 우리 대안학교에 대안학교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지, 대학교. 응?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짝가장 될 거 아니에요. 짝가장이라겠다. 그 짝을 이루는 가정, 결혼해서. 그러면 40명 플러스 하나 더 붙으면 80명이죠? 자녀 2개나 낳아봐. 그러면 몇 명이야, 이게? 예. 그러면 우리 친정 가자 그러고 오면 우리 앉을 자리 없어. 어디 가려면 이제 45인승 한 3대는 불러야 여행 한 번이라도 가지. 이제 그게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기들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 여기서 15년, 20년 살았는데 모로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도록 미흡게 행동을 해서도 미운 점. 그죠? 그런 애들만 기억이 나 또. 다른 애들은 평범했던 애들은 잘 기억이 안 나. 수가 하다 많으니까. 근데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애들은 힘들거나 너무 어려웠거나 했던 아이들. 떠나지가 않죠. 나가서 자립을 해도 진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교회에 나타나면 너무 반갑고. 자기들도 이제 선배 입장이기도 하지만 꼭 친정 가정에 오는 그런 느낌 아시죠? 뭐 오면 후배들 뭐 사주고 뭐 이러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부탁을 하죠. 정직하게 네가 오면 한 번씩 얘기해줘라.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영화 보러 갈 때 그게 너희들을 튕기지만 나가봐. 영화 한 번, 연극 한 번 보러 가기 쉬운 줄 알아? 요즘에 튕긴다니까? 안 본다고? 네, 정말 지금 좋을 때야, 너희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대학 이제 다니고 있는 애들 공부하라고 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듣잖아. 그래서 선배들이, 형들이 와서 얘기해주면 귀가 쏠렁해가지고. 그리고 가출하지 마라. 그리고 자살행위야.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출한다는 애가 한 명도 안 나와. 초창기 5년 동안은 미치도록 찾으러 다니느라고 힘들었어. 네.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요, 선배 불러요. 야, 얘 가출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찾아올게요. 3시간이면 찾아와. 3시간이요. 의정부 저런 데 막 돌아다니고 접선해가지고. 아지트를 알잖아. 지가 돌아다녀봤어. 그 참 감사해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다 선배 노릇 하는구나. 우리가 못마땅하니까 지금 못 기다려서 그렇지. 그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영원히 단절할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없어. 그게 분노 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리니까 지켜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안 보겠다고 여기다 맡겼는데 그 분노가 거의 1개월 만에 사라지겠네.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은 되는 거 아니에요.